4장. 행복을 위해 고통과 실패를 감당할 수 있는가? 6. 나는 행복할 자격이 충분하다. 삶이 녹록지 않고 고생한 사람들은 가끔 말한다. 난 행복할 자격이 있어 라고. 또 이 말은 나 할 만큼 했으니 이젠 쉬어도 돼 가 아닐까 한다. 아마도 그래서 요즘에 생긴 것이 호캉스, 호텔에서 휴가가 아닌가 싶다. 휴가는 못 가도 호텔이라도 가서 휴가처럼 즐기고 쉬다 온다. 의무를 다한 후에 갖는 보상받을 자격으로 여기는 게 아닐까. 같은 심리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물질로도 자기에게 관대해진다. 금수저들이나 허영애들도 남에게 보이는 삶이 중요한 사람들이 외제차를 타고 명품백을 사는 것은 예외다. 정말 열심히 산 사람들이 보상으로 외제차를 사거나 흔하지 않은 로망에 무엇을 산다고 부러워하거나 질투할 필요는 없다. 내가 직접 요양원 사업을 죽을 만큼 힘들게 일하고 나서 바뀐 관점이다. 머리가 절로 숙여지는 자영업자들의 힘겨운 삶의 대가로 작은 선물 같은 것이다. 가까운 지인 중에 열심히 사는 언니 부부가 있다. 오래전에 만난 인연으로 남편을 소개해준 은인이기도 하다. 언니는 현재 작가이자 시인이다. 현실이 책의 이야기인지 쓰고 있는 책의 주인공이 언니인지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환상에 젖어 살고 있으니 열심히 산다기보다 잘 살고 있는 편이 맞다. 언니의 남편이야말로 소설 성공하는 필수 조건 정도의 주제로 충분히 채택될 주인공처럼 산다. 처음 사우디에서 언니와 만날 때부터 시작된다. 결코 멋있게 차려 입었다고 할 수 없는 청바지에 반소매 비즈니스 셔츠가 언니 남자친구의 겉모습이었다. 그리고 옆구리 밑에 가방이라고 하기엔 좀 작은 꼭 남자들의 세면도구 가방 같은 가죽백을 끼고 다녔다. 하지만 얼마나 오래 가지고 다녔던지 길이 잘 들여진 가죽을 넘어 가죽은 이미 뱀 껍질 모양으로 쪼개져 허물을 벗고 속살이 다 드러나 보였다. 오히려 언니가 남보기가 부끄러워서였을까 무슨 기념할 날에 비슷한 모양의 가방을 선물로 해주었다. 어린아기들이 좋아하는 인형이나 담요가 해지면 부모들이 꽃 같은 것으로 바꾸어 주듯이. 그는 여행을 가도 버스를 타거나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는 절대로 택시를 타지 않을 만큼 허투루 돈을 쓰지 않는다고 언니는 툴툴거렸다. 동남아 여행을 가서 툭툭 승객을 태우는 자전거 운송수단을 타고 남는 잔돈도 챙기는 남자가 창피하다고 언니는 혀를 내둘렀었다. 아무렴은 어떤가. 그는 사우디에서부터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한 돈으로 집을 사고 또 몇 년을 일하고 집을 다시 샀다. 집도 새로 짓거나 멀쩡한 집은 사지 않는다. 멋진 집에 프리미엄을 주는 대신 미래의 시세 가치가 있는 몫에다 차곡차곡 집을 샀다. 그리고 그 집들을 손수 다 뜯어고치고 새 집을 만들어 놓는다. 하루는 내게 걸레같이 꼬깃꼬깃하고 무릎과 엉덩이가 해진 청바지를 보여주며 집 지을 때 입었던 옷이라고 자랑스러워 수줍게 웃었던 것을 잊지 못한다. 그러던 그를 어느 날 오랜만에 길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내 눈을 의심했다. 그의 형색은 예전과 달라짐이 없었지만 그가 내린 차에 내 눈이 꽂혔었다. 멋진 BMW 4휠 드라이브 하얀색이었다. 그의 몸집과 다르게 늘 평범한 소형차만 몰던 사람이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역시나 겸손한 몸짓으로 겸연쩍게 자기 차라고 했다. 너무 잘했어요. 당신은 당연히 이런 차 탈 자격 돼요. 행복할 자격 된다고요. 나는 꼭 그의 친동생처럼 좋아했다. 그의 차를 둘러보며 이제야 누리는 그가 안심되었고 훈훈했다.
그가 소위 말하는 알부자임을 알지만 그의 재산에 배 아파 본 적이 없다. 그야말로 피땀 흘려 번 돈을 아껴 모아 집을 사고 고치면서 이룬 결과다. 호주에는 이런 겸손한 그리스인, 유태인 알부자들이 많지만 그는 흔치 않은 돌연변이 뉴질랜드산이다. 그 집에서 나오는 색감만 바꿔도 룰룰랄라 하며 살아도 되지만 그러지 않았다. 다시 헌 호스텔을 고쳐 쓰는 조건으로 연장된 임대계약을 따내고 사업을 은퇴 시기가 지난 65세까지 했다. 그의 근면함과 소박함은 참으로 본받을 만하다. 그러던 커플은 내가 호주 대장정을 하는 도중에 만났다. 드디어 은퇴 후 그들은 로망이었던 여행길에 올랐다. 다시 한번 그의 캠핑카를 보고 비슷한 감정이 솟구쳤다. 모든 것이 구비된 캠핑카는 너무나 멋졌다. 굴러가는 호텔을 연상케 했다. 그는 궁금해하는 나에게 신나서 보여주었다. 도대체 없는 것이 없이 구비되었다. 태양광에 발전기까지 부착된 이런 차의 가격이 궁금하여 물었더니 역시 겸손한 그는 겸언쩍어하며 웬만한 집값이라 했다. 너무나 보기 좋았다. 그리고 행복해하는 그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흐뭇했다. 호주 한 바퀴를 아주 촘촘히 도느라 1년이 넘었는데 아직 대장정 중이다. 아주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원하는 뉴질랜드를 거쳐 세계 여행까지 평생 하셨으면 좋겠다. 그들은 행복할 자격이 충분하니까. 남편과 나 역시 열심히 살았다. 다행히 둘 다 근면하고 물질에 집착하지 않는 성격은 많이 닮았다. 남편은 시간이 남아도 휴가를 받아도 늘 창고가 그의 쉼터였다. 그런 남편에게 나는 열심히도 새참이며 커피를 가지고 가 막간의 여유를 함께 했었다. 시간이 나도 어떻게 놀 줄을 모르고 손에 망치가 들려 있는 것을 좋아했고 편안해 보이기까지 했다. 오죽하면 끝도 없이 우리 집 짓는 것도 20년을 넘기니 완성도 하기 전에 다시 페인트 칠을 한다면 웬만한 사람이면 지긋지긋해 했을 것이다. 같은 가난을 겪고 자란 사람들이지만 나는 적응이 그보다 빨랐다. 종종 힘이 들면 쉬고 싶고 휴가도 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돈 걱정에 집 걱정, 부모 걱정에 쉽게 자신에게 휴가를 허락하지 않았다. 시부모님이 영어를 잘하지 못해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남편은 긴 해외 출장을 가지 않았다. 온 가족이 5년 동안 해외에 갈 수 있는 좋은 기회와 유럽 여행을 함께 할 수 있는 해외 파견 자리는 누구든지 사양하지 않고 기다리는 선물이었다. 스스로 행복할 자격을 박탈하는 것 같아 심히 아깝고 안타까웠던 케이스였다. 남편이 생각하는 행복의 가치는 내가 생각하는 행복과 우선순위가 달랐다. 은퇴하기 완벽한 때는 내가 정한다. 호주는 법적으로 23년 2월 현재 66.5세이고 7월부터는 67세가 은퇴 나이다. 간호사들은 은퇴 나이와 상관없이 원하면 70세에도 일을 할 수 있다. 수입을 잘 조절하면 연금이 줄어들지 않는 시간만큼만 일할 수 있다. 즉 은퇴하면 노인연금을 탈 수 있다. 물론 재정 능력 테스트를 해서 소위 부자들은 받지 못한다. 또한 재정 능력이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조기 은퇴도 가능하다. YOLO, You Only Live Once. 욜로족이라는 말이 2011년 캐나다 래퍼의 가사에 나오면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다. 이제는 우리 주변에도 심심찮게 이런 욜로족을 볼 수 있다. 현재 자기 행복을 가장 중시하고 소비하는 태도로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기를 꺼린다. 당연히 이런 소비를 만족시키기 위한 회사와 사업들이 등장하고 욜로족을 겨냥해 지갑을 열게 하는 유혹을 한다. 이런 셋대로 소비 태도가 변하고 당장의 행복을 위해 취업도 내 집 장만도
결혼도 아기 낳는 것도 포기하는 3포 세대, 5포 세대가 나타나는 극단적인 사회 문제를 낳기도 했다. 물론 율로족이 아니니 열심히 사는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포기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더 마음 아프다. 정신건강이 나빠지면서 모든 점에서 자신감이 떨어졌다. 간호사로 일을 줄이고 부담 없는 스태프로 일했었다. 가끔 일을 하다 보니 환자 파악은 늦어지고 약 투여 시간은 지연이 되었다. 그러다가 동명이인의 환자에게 인슐린을 주는 실수를 저질렀다. 다행히 큰 용량이 아니었고 투여하자마자 보고하고 대처해서 환자 자신도 모르게 지나갔다. 하지만 나에게는 쇼킹한 일이었고 나의 전문직 커리어에도 큰 오점을 남긴 사고였다. 나 스스로 더욱 실망스러웠다. 겁이 나고 두렵고 자신이 없어졌다. 남편과 별거하기 바로 전의 일이었으니 내가 감당하기 너무 힘든 일들이 한꺼번에 겹쳤다. 살 의욕조차 나지 않는 고비에 은퇴를 결정했다. 힘들고 지치고 아픈 나는 불행할 것이 불보듯 뻔했다. 아직 연금을 받을 나이도 아니지만 이혼 후 집을 사지 않으면 그럭저럭 아끼면 얼마간은 버틸 것 같았다. 나중에 간호사를 다시 해도 되는 일이니 일단은 내 몸을 추스리는 것이 우선이었다. 홀로 된 이후 내 몸은 내가 돌봐야 하고 내 행복은 내가 지켜야 함을 새삼 깨달았다. 현재에 집중하고 미래도 희생하지 않는 나는 가짜 욜로가 더 어울린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충분하므로.